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출문제 풀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시험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1차는 그냥 형식적인 통과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는데 3과목은 형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시험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히 같이 설명하자면은 먼저 안전지도사하고 보건지도사하고 봤을 때 안전지도사가 파트가 4파트입니다. 기계, 건설, 전기, 화공. 그리고 보건은 위생하고 직업의학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1과목을 먼저 보게 되면은 1과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입니다. 산안법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는 나오죠. 명만 적을게요. 규칙. 물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여기 안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한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시는 방향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야 되는데 안전의 기계 파트, 건설, 전기, 화공 파트하고 보건지도사의 위생, 직업학 파트가 이 내용이 다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문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지도사든 안전지도사든. 그리고 이 과목을 보게 되면은 안전지도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업안전 일반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산업위생 일반이 들어가죠.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산업안전기사, 여기는 산업위생관리기사, 그 수준의 정도에서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동일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전체 60점 이상이 달하면은 내가 뭐 40점 과락이 아니어서 44점을 맞고 40점을 맞아서 이게 합격을 했다라면은 본인이 잘 보신 거니까. 그리고 90점을 맞아도 잘 보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사나 산업기사보다는 약간 더 높고요. 기사 수준보다는 좀 더 깊게 생각할 게 있는데 100점 만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사 수준만 되더라도 60이나 뭐 60은 훨 넘게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 일반으로 가고 보고는 산업위생 일반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 과목 내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업안전기사를 한번 구분하자면은 이 안에는 총 6가지의 과목이 있어요. 먼저 1과목이 안전 일반 개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과목 같은 경우는 인간공학하고 시스템공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과목은 기계안전, 4과목은 전기, 5과목은 화공, 나머지 6째 과목은 건설안전이에요. 그렇다면은 뒤에 기계, 전기, 화공, 건설을 뺀 앞에 1과목인 안전 이론하고 그리고 2과목인 인간공학하고 시스템공학이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3, 4, 5, 6과목은 안 나오느냐?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3, 4, 5, 6과목에서 기계, 전기, 화공, 건설인 이 과목이 결국은 법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서도 같이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든 나오든 같이 나온다라고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산업위생 일반 같은 경우는 뭐 독성화까지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독성화하고 관련된 문제는 나옵니다. 주로 산업위생 어떤 개론이 나오고 그리고 작업관리, 건강관리, 보호구 그리고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그 항목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내용들이 딱 이 과목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도. 그래서 같이 중복성은 약간 있습니다. 3과목을 보죠. 3과목은 다들 아다시피 제일 짜증나는 기업진단지도입니다. 기업진단지도 이렇게 기진지 좀 이상한데요. 그런데 여기 기업진단지도의 과목이 총 여기도 25이고 여기도 25문제인데 전체가 다 25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평균 15개에서 18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17개 나올 때도 있고 18개 나올 때는 통상적으로 18문제가 거의 다 나와요. 18문제를 봅시다. 나머지 7, 8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게 나오냐면 바로 이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이 많이 넘지는 않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기업진단지도가 있는데
여기와 여기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법령 내용하고 문제는 똑같아요. 보건지도사든 안전지도사든. 다만 여기에 7, 8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산업안전 일반이 이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산업안전 기사로 본다면은 1, 2, 3, 4, 5, 6과목 중에 1, 2과목이 주지만은 실질적으로 3, 4, 5, 6과목도 같이 섞여서는 나와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특히 이제 2차가 면제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 쪽의 기술사님들도 그렇지만은 꼭 안전이 아니더라도 뭐 시공 쪽의 기술사님들도 2차가 면제되는 논술이 면제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어떤 요령이냐면은 굳이 이것까지 내가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만 해서 60점만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해서 공부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40점이 꽈락은 없어도 60점이 넘어야 되잖아요. 평균 60이니까. 이게 60점 넘기가 공부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그분들은 2차가 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2차 공부할 필요 없지만은 3차에서 이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라도 나오면 괜찮은데 하나도 안 나오고 3차 면접에서는 1과목과 2과목이 나옵니다. 오히려 1과목, 2과목이 점수를 올리기는 더 좋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안전지도사하고 보건지도사의 기출문제의 차이가 총 3과목에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 때 특징이 있어요. 과거의 기사나 산업기사 모든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문제 은행식이다 보니까 관연대 출제된 것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답도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지도사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유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형은 똑같은데 문제 내용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부의 방향성을 우리가 정확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시간이 좀 안 걸리고 공부량을 많이 해서 그냥 광범위할 거냐, 아니면 공부량을 줄여서 방향을 정확히 찾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밟아갈 것이냐 본다라면은 오히려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게 더 공부 방향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법규 내용만 보면 되지, 물론 맞아요. 달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응용이나 적용이 안 되고 그 용어의 정의가 정확히 모른다라면은 우리가 그 외우는 게 혼동이 올 수가 있죠. 이 과목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특히 3과목 같은 경우는 기업진단지도에서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기업진단지도 이거 경영학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영학의 한 분야에서 어떤 조직관리나 인적자원 관리들이 있을 뿐이고 그의 시초는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산업 및 조직 심리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작업 심리학으로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종류는 많은데 그 범위에서 인적자원 관리의 어떤 사람의 특성, 성향, 조직 관리에 해당되는 리더십까지 해당돼서, 그래서 그 포함한 나머지 생산 품질 자재까지 가다 보니까 경영학의 문제가 같이 중복되어 있을 뿐이지, 그게 단순히 무조건 기업 진단 지도니까 기업이 들어가니까 경영학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한다면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공부량은 많아지고 시간은 많이 허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기출문제 풀이가 그냥 내가 똑같은 관연도의 반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폭넓은 이론 공부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향을 잡고 어떠한 유형으로 나와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공부를 찾는 게 오히려 2차나 3차의 방향에서도 좋은 답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신다라면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 답은 이거네, 이 답은 이거네 하지 말고 이런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는 성향 파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은 안 되지만은 똑같은 유형은 되니까. 그 예를 몇 가지만 드리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게 되면은 문제는 똑같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보면 유형이 보입니다. 즉 어떤 게냐면은 각 조직 체제별로 그 사람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많이 물어봐요. 즉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리고 관리감독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그걸 많이 물어봅니다. 또 이 체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체제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있죠. 그리고 노사협의체도 있고 안전보건협의체도 있습니다. 또 약간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안전검사가 있고 안전인증이 있고 또 자율안전 확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런 것들로 똑같이 구성되지만은 문제 답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것을 파악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큰 맥락은 유형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교육 같은 경우도 정기 교육이냐,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이냐, 아니면 채용시 교육이냐, 그 문제로 해서 답은 틀리지만은 유형은 우리가 항상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순회 점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법이 양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그 유형들은 정확히 알 수는 있습니다. 아, 이 법의 제목에서 몇 조 몇 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큰 게 통틀어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나오는구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나오구나 하면 41조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되는 것을 다 공부할 필요 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가 무엇인가 한 4-5가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즉 16가지 항목 작성 항목이 무엇이냐. 교육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되느냐. 현장에 게시를 한다면 작업자한테 보게끔 무엇을 게시해야 되느냐. 누가 물질을 양도하고 제조하고 만든 사람이 누구한테 공급해 준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느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그 구분이 아무래도 시험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기출문제를 단순히 과거에 우리가 기사나 산업기사의 어떤 그 방향으로 이 몇 개년치를 그냥 풀면은 여기서 또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유형 파악을 통해서 이론을 같이 겸하신다라면은 아마 좋은 성적으로 또는 뭐 2차까지 연결되는 성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